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들어갈 겁니다. 예, 양도소득세. 교재 142페이지죠? 예. 문제는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그만큼 확립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제, 지금 오전에는 이론 내용을 했지만 오후에는 문제 중심이니까 6대4 정도로 문제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기억할 건 부동산 하면 뭐죠? 토지하고 건물 등기여부 따지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양도했을 때 과세한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죠? 자, 다음 기타 자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하고 같이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이주권. 이주권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다른 데 가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부동산과 함께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회원제로 발행하는 무슨 권? 회원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요거 물어볼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혼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만 낸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깨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공부했으니까. 자, 법인, 회사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이 부동산 팔아서 이익 본 건 회사의 이익으로 들어가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네, 회사는. 그럼 개인은 사업자냐 아니냐?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내고, 사업자면 부동산 매매업과 같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내죠. 그래서 개인이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 낸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보고 갑니다. 순서 바꿔서 146쪽 과세 대상 146페이지 폈습니까? 예, 거기에 10번 봅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한정한다. 여기 보실래요? 국내 자산하고 외국 자산, 외국의 자산 파는 것도 과세하죠. 근데 차이점은 외국 자산은 이런 등기 안 된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반드시 뭐한 것만, 등기된 것만.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금 국내 자산 양도했다. 1번 지상권 등기 여부 관계없이 양도하면 과세에 맞고, 전세권 과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4번 영업권 양도 그랬는데 가로 안에 사업용 고정자산 하면 뭐죠?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권리금만 받았다 이거죠. 영업권 양도,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땡땡땡 회원권,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회원제, 회원권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10번에 틀린 건 몇 번? 4번. 영업권만 양도. 이해가세요? 예,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14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지상권 양도하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래서 2번 틀렸고,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과세 대상이죠. 다음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 상환이 뭐야? 만기가 되면 채권을 회수하고 상환 바꿔준다. 뭘로? 주택으로. 그러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채권 주고 뭐가 생겨요? 주택을 취득하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하면 과세. 맞죠? 그리고 5번 가액을 별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토지 건물 즉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축권은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거죠. 과세 대상이다. 그죠? 영업권하고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5번의 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5번. 15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모두 고른 거. 그래서 꼭 나와요. 끝에 뭐라고? 가로 안에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이 얘기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근데 해외 외국 자산은 임차권 등기 안 된 것도 다 과세 대상이다. 그죠?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지역권 과세 대상 아니죠. 예,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2번하고 몇 번? 3번. 둘 중에 하나죠. 박스 안에 있는 건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모를 수도 없어.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거. 그래서 지역권 기억 빠지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죠. 예, 니은은 들어가죠. 예, 그럼 답은 몇 번이요? 여기서 끝나. 그죠? 자, 근데 다시 갑니다. 디귿. 건물이 완성됐을 때 건물에 딸려있는 부동산 토지 가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과세 대상이고, 영어권 부동산과 즉 고정자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세권은 과세 대상이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2번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만 점검하시고 하나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146페이지 지문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11번 문제 보세요. 146쪽 1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랬죠. 아직 양도행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박스 안에 미음 같은 지문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하면 주택이죠. 건설업자가 건물 주택을 지어서 당초부터 뭐 할 목적?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 주택을 지어서 팔았죠. 이거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잖아. 예,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낸다. 이해가십니까? 그거만 생뚱맞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번에는 자,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여러분, 양도가 뭐죠? 두 글자로 얘기하면 팔았다. 양도는 파는 거죠. 줬으면 증여.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죠.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 받은 거, 매매, 교환, 수용 전부 다 뭐요? 대가 받죠. 회사에 부동산 투자하고 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을 대가로 받았으니까 부동산 준 것도 출자도 양도입니다. 또 이혼하면서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 줍니까? 위자료를 협의해서 주던 판결로 주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 변제, 양도. 그리고 여기 부담부 증여 그러면 항상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매매죠, 매매. 그래서 뭘로? 유상.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원래 증여니까 공짜로 준 거죠. 그러나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환지처분의 뜻이 뭐예요? 환지처분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가 원래 땅 소유자한테 새로운 토지 되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지처분. 이건 바꿔주는 거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공사비 대가로 메꾸는 것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꾸는 보류지 충당,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불편하게 되어 있던 토지의 무엇을 경계를 변경하는 것, 그죠? 예, 이것도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양도 담보 그랬죠?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로 메꾸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 담보 계약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부동산을 맡기는 건 맡긴 거지 팔은 것이 아니에요. 다음 공유물 분할이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등을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지분 변동 없이 종전대로 보하면 분할할 때는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다. 자, 요것도 소유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법원에 뭐예요? 판결로 소유권이 되돌아오거나 매매 원인 부여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거 재산 분할 청구, 이혼하고 나서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걸 우리는 공유물 분할 또는 뭐라고 그래요? 재산 분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편 앞으로 등기된 걸 이혼하고서 넘겨받는 건 뭐다?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다. 그죠? 다음 자기 부동산을 여러분 친구가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됩니다. 그때 내 부동산을 내가 경매해서 자기가 당초 소유자가 낙찰받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도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거는 뭐 내라? 취득세는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왜 취득세는 내야 돼요? 경매가 실행되면 거기 등기된 건 자동으로 다 지워져. 말소. 그럼 자기 걸 자기가 취득했어도 다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그래서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내는데 양도로 보지는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중심으로 갑니다. 자, 1번 보실래요? 142페이지 1번 142페이지 1번 찾았죠?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 소유한 임대부동산을 법인에 부여했어요. 현물 출자했죠. 현물 출자했다는 얘기는 회사에 뭐 주고 부동산 주고 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죠. 대가 받고 줬으니까 뭐다? 양도다. 대가 받고 주면 파는 거야? 양도. 그냥 줬으면 증여. 그래서 기업 양도죠. 다음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딱 나왔죠. 이건 원래 땅 소유자한테 새로운 토지를 바꿔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다. 환지처분 이렇게 나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보류지 등으로 메꾸는 거. 다음 디귿,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결론 나왔어요. 지분의 변동이 없죠. 그럼 두 개든 세 개든 나누는 건 매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리을,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뭐라고요? 담보. 계약이죠. 담보. 돈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 담보로 주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 이전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자, 지금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매매가 아니죠. 그렇게 넘겨줬는데 만기에 가서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행.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에 보였다. 충당. 그때는 양도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채무 불이행, 채무를 못 갚아서 담보물건으로 메꿨다. 그건 팔았다. 비음, 미음, 부동산 부담부증여 딱 나왔죠?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매매다. 매매. 양도죠.
예,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니은, 그리고 뭐, 디귿, 그리고 그거 두 개죠. 예, 지금 니을도 양도담보계약체계라고 소유권 이전한 경우 요까지만 보면 양도는 아닌데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중단, 그때는 양도.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번도 볼까요? 대법원 판례 입장에다 틀린 거 1번, 협의 이혼을 하든 이혼할 때 소송으로 가서 재판상 이혼할 수도 있고 합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자료가 중요한 거지. 위자료를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다. 이게 대물 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 건 팔았다 얘기예요. 양도. 다음 2번,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조합이나 법인의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 등 투자하고 주식 받거나 지분을 받았죠. 양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자자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아요. 이 얘기는 뭐야? 원래 10%씩 투자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여러분, 조합은 동업이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예? 우리가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내서 조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다면 5천만 원만큼은 원래 투자 자기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얼마? 5천만 원은 현물 출자로 보는 거죠. 다음 3번, 합자 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사원이 퇴사를 함과 함께 이를 회수해 간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투자했다가 탈퇴를 하면서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되찾아가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를 안 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대법원 판례는, 자, 현물 출자한 사원이 원래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환급받았다. 그때는 양도야. 이해가세요? 다음 4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이라는 얘기. 단순히 분할했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 그 양도가 아닙니다. 다음 5번,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 유상 이전은 경매, 국가기관이 개입됐든 안 됐든 경매, 공매는 낙찰대금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가 받으니까 뭐야? 양도. 근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공매 처분 내거나 경매 처분 내면 대가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 받으니까 보다 양도.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쭉 많이 나왔는데 4번 하나 볼게요. 거주자 갑이 2023년 중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의 피담보 채권을 인수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상업용 건물 취득가격은 얼마냐? 이건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거주자 갑이 상업용 건물하면 상가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를 했다고요? 부담부 증여를 했죠. 예, 이때 박스에 보니까 취득 당시 얼마 주고 산 거? 8천만 원 주고 산 거. 그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8천만 원, 기준시가 5천만 원짜리 부동산. 디귿, 증여할 때 현재 감정가액이 얼마짜리야? 5억짜리를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증여했다. 근데 이때 리얼 상업용 건물, 상가 건물에는 금융회사가 어디예요? 은행이죠.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돈 빌려온 거 얼마? 1억의 채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채권 최고액은 얼마? 채권 최고액이 뭐죠? 채권 채무액은 빚이 아니에요. 빌려온 채무는 얼마? 1억이고 은행에서는 나중에 이자 등을 감안해서 20% 30% 증여해서 설정하죠.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는 1억을 대출해주고
납세자 부동산 담보물에다가 1억 3천만 원, 5천만 원 근저당 설정하는데 그건 갚을 게 아니지. 갚을 거는 얼마야? 1억이에요. 1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지금 증여받았다 이거죠? 예. 그럼 미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라 이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갑이 아무 관계없는 누구한테 을한테 뭐를 해요? 증여하죠. 근데 이 상가 건물이 증여할 때 얼마짜리야? 5억짜리. 은행에서 뭐 받은 거? 대출 받은 채무가 얼마? 1억 있죠. 예? 이런 재산을 뭐 합니까 지금? 증여. 근데 얘가 이걸 뭐 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부동산 없어졌고 갚아야 될 채무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얘가 인수하는 요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5억 중에서 얼마? 1억은 뭐 했고? 양도했고 나머지 얼마? 4억은 뭐 했다? 증여했다 이 얘기죠. 증여는 얘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만?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취득가격 빼야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봐요. 이 부동산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실거래. 예? 실거래 가격 얼마? 8천만 원 주고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얼마야? 8천만 원. 됐어요? 그럼 봐요. 자, 부동산 전체 얼마? 5억짜리를 옛날에 얼마 주고 샀어요? 8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전체 재산 5억 중에 1억은 대출받은 거죠. 그럼 1억에 대한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이거죠. 그럼 전체 취득 가격 얼마? 8천만 원 곱하기 증여할 때 얼마? 5억짜리죠. 5억짜리를 8천만 원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양도는 얼마? 1억. 5분의 1만큼의 취득 가격이 얼마냐? 1,6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양도는 얼마? 1억. 취득 가격은 1,600만 원 빼면 양도 차익은 8,40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도 차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취득 가격을 물어봤죠. 1억에 대한 취득 가격은 얼마? 1,600만 원이다. 답은 몇 번? 3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양도록세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조합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되 출자자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원래 투자하기로 정해진 거 있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양도예요. 맞습니다. 2번 담보 제공을 해서 이게 담보죠. 양도 담보.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담보 계약 체결하고 채권자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부동산을 맡긴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에 해당한다. 2번 틀렸죠. 3번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 자산이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것보다 양도. 그죠? 다음 4번 갑을, 병이, 균 등으로 똑같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그러니까 똑같이 공동 소유했다 갑을, 병이. 그럼 지분대로 얘기하면 33.33 이렇게 되겠죠. 세 사람이 똑같이 33.33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분 변동을 했어요. 분할했어요. 갑은 몇 프로? 40%. 얘 증가했지. 얘는 취득이죠. 그럼 을은 감소됐죠. 병도 감소됐죠. 이 얘기는 누가? 을하고 누구는? 병은 뭐 한 거고? 양도한 거고. 갑은 뭐예요? 취득이죠.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 당초보다 지분이 감소한 자는 팔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 거래는 무슨 거래야?
양도에 해당한다. 누가 양도한 거라고? 을하고 병이 팔았다 이거죠. 누구한테? 갑에게. 그 얘기죠. 예, 양도로 본다. 맞아요. 5번 소유한 임대부동산. 임대사반한 부동산 있죠. 임대에서 얻는 건 뭐야? 임대소득인데 그 부동산을 법인에 뭐 했어요? 현물 출자 있으면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죠. 그건 뭐야?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현물 출자 그러면 대가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받아요. 받으니까 뭐다? 양도.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7번 갈게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협의 이혼을 하든 법원의 판결로 가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혼하면서 뭐 줬다고 그랬어요? 위자료. 이게 중요한 거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파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맞죠? 2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대물 변제했죠. 부동산으로 갚았죠. 이것도 뭐야? 양도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예. 3번 양도 담보로 된 자산에 대해서 이 얘기는 담보로 소유권 넘겨줬죠. 아직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뭐야? 채무를 못 갚았다는 얘기는 만기가 됐다는 얘기지. 약속된 날짜에 채무 못 갚아서 변제 갚는데 그걸로 뭐 했다? 메꿨다. 그때는 뭐다? 양도. 맞고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자산가치 비슷한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상가 부동산과 내 아파트 비슷한 가격끼리 서로 뭐 했어요? 바꿨죠. 별도로 돈 주고 받지 안 했지만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도 매매예요. 양도. 여기서 교환자가 들어가면 부모 자식 간의 교환도 매매야. 양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는데? 증여로 가는데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면? 교환. 이건 양도다. 이해가세요? 다음 5번 임의경매 절차는 국가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입되어 있으므로 필요 없어. 그거 막 경매잖아. 경매는 뭐야? 매매죠. 대가 받으니까.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거나 뭘로 가요? 대가 받으니까 양도다. 그래서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거. 다음 9번에 틀린 거는요, 4번 지문 보세요. 9번에 4번.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등에서 자기가 뭐 했어요? 다시 취득했죠. 그래도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양도 아니에요. 다만 뭐는 과세한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과세한다. 됐죠? 자, 이제 취득시기로 갑니다. 취득시기. 요번 여러분 취득시기는 잠깐 보고 가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 팔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는 취득세랑은 전혀 관계 없이 오늘 취득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중에 뭐 할 때까지, 팔을 때까지 날짜 계산을 시작하라. 그게 취득시기예요. 그리고 요번에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양도 시기는 옛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파는 날까지 날짜 계산을 끝내라. 여러분 항상 양도세는 언제 취득을 해서 언제 뭐 팔았느냐, 양도를 했느냐. 그래서 취득해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보유기간. 이것을 계산하려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언제 팔은 걸로 보느냐, 이걸 정해놓는 거지. 취득세는 이거랑 관계없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취득세가 따로 있죠.
취득세 내는 건 취득세 지방세법의 취득세 규정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는 취득세랑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취득했어? 취득세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취득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시작해. 오늘 팔았니? 여기까지만 끝내. 끝나는 시점을 양도시기,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시기. 왜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 팔 때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고 언제 파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정증거 확정증거도 달라져요. 취득세랑 여기랑 접목시키면 안 되는 거. 별개 세금이 다른데 취득세를 여기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일반 매매는요, 사고 파는 건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매매가 뭐야? 매매가 사고 팔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금을 모은 날, 청산한 날로 가는 거예요. 잔금 준 날 그러면 안 되죠. 잔금 줬다는 얘기는 취득한 사람의 입장이잖아. 파는 사람은 잔금 받았겠죠. 파는 사람은 잔금 받은 날, 취득한 사람은 잔금 준 날. 그러니까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그래? 대금 청산한 날. 이때 사고 파는 걸로 보여. 이날 잔금 받았으면 이날 파는 거고, 잔금을 준 사람은 요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각각 계산하라. 다만 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뭐는 양도록세는, 여러분 양도록세는 누가 부담하죠? 파는 사람이 세금 내야죠. 그런데 취득하는 사람이 내줄 수도 있죠. 특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하고 부동산 팔 때 10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11억에 팔은 걸로 업계약서 작성해 달래. 그럼 나는 10억으로 하면 세금 이만큼 되는데 11억으로 하면 양도세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래? 그럼 11억으로 했을 때 세금 많이 내는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봐야겠다. 부담해 줄 테니까 업계약서 작성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불법이지만 그렇다 했을 때 세금 부분은 빼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이다. 세금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데 등기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 어떨 때 대금 청산한 날을 알 수가 없다. 분명하지 않다. 왜? 여기서 대금 청산한 날은 금융거래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받을 때 금융거래,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 통장사본 복사해서 확인하죠.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것이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그러면 분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뭐야? 돈을 직접 주고받은 거 있죠. 그건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아. 그럼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또 하나, 대금 뭐 하기 전에? 잔금 주고받기 전에 등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취득하는 사람이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대. 그래서 오늘 잔금 아직 안 줬지만 그 사람한테, 취득하는 사람한테 뭐 해주면, 등기 먼저 해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고 그걸로 주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간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장기할부 조건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내가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20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돈 받고 팔았다. 그럼 오늘 대금 청산한 날은 오늘이니까 팔은 건 맞죠? 그럼 20년 전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20년 전에 사용승인서 교부받은 날, 20년 전에 건물 지어놓고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받은 날, 그날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축법에 뭐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 지었어요. 저 무허가 건물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요. 그러면 오늘 파는 건 알죠? 돈 받았으니까 오늘 파는 거야. 근데 20년 전에 무허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하느냐? 사실상 사용일이다 얘기죠.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사용한 날을 어떤 걸로 확인하느냐? 무허가 건물도요, 전기수도 가스를 요청하면 공급해줘요. 그래서 한전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면 옛날에 20년 전에 무허가 건물에 전기가 언제부터 공급됐는지 다
나와 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해. 그런 날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사용일. 상속은 상속계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갑니다. 그런데 요거 여러분 환지가 뭐죠? 환지가 예?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그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언제냐? 취득한 게 아니니까 뭘로 갔나? 환지 받기 전 원래 토지의 뭐 취득일. 환지 받은 토지는 전답을 주고 대지로 받았다. 이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환지 전 토지의 뭐 취득일. 다만 당초 권리 면적보다 100평 받아야 되는데 110평 받았다. 더 받았죠. 10평. 요거 증환지는 뭐다? 취득. 가만지는 원래 받아야 될 면적보다 적게 받은 건 팔았다는 얘기예요. 가만지는 양도고 증환지는 뭐고? 취득. 그럼 요 증환지 가만지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소유권 이전에 가라 고시가 되면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하죠. 그래서 요 부분만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부한 걸로 본다.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고 종전대로 취득하는 건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갑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라도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인정해줘.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로 간다.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몇 문제로 한번 문제로 점검해 보죠. 자, 17번 봅니다. 149페이지 1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식이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여러분 용어 때문에 그래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뭐요? 교부받았다 그랬죠? 아, 새로운 토지 받았다. 토지 받았어요. 그 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원래 받아야 될 면적을 뭐라 그래? 권리 면적.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면적. 그게 권리 면적이고, 교부받은 거 실제로 받은 토지. 그게 교부받은 거죠. 그래서 당초 받아야 될 권리 면적보다 교부받은 거 더 많이 받았다. 증환지죠. 적게 받았으면 가만지. 그거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다음 날 취득 양도로 본다. 틀렸죠? 예,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장기 할부 조건 그랬죠? 요거는 여기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장기 할부 조건하고 뭐는 수용 있죠? 수용되는 경우는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의 인도인 사용시일 중에서 빠른 날 맞고. 3번 건축허가 받지 않았다. 뭐가 건물이죠? 사실상 사용일.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얘기는 점유 시효 취득이죠. 여러분 점유 시효 취득은 언제 취득이냐?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은 몇 년? 20년, 동산은 10년. 이렇게 점유했으면 취득이야? 아니야. 점유를 하고 등기함으로써 취득이지. 예? 부동산은 등기해야 취득이에요. 점유만 해서도 취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낼 때는 등기한 날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양도득세는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 계산이죠. 그럼 20년 전에 점유를 부한 날, 시작한 날, 그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해 주겠다 이겁니다. 점유 부한 날 개시일. 점유 개시일. 이해가세요? 점유 개시일에 부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점유 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내가 뭐 했다면 팔았다. 이 얘기는 몇 년 가지고 있었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팔았다. 이 얘기죠. 최소한. 예, 그 얘기예요.
다음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죠. 근데 명의 개설한 건 뭐냐?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부동산만 얘기하지만 주식 같은 것도 사고 팔잖아요. 대주주가 주식 팔면 양도록세 내죠. 그럼 주식을 팔았으면 주주 명부의 이름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명의 개설일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이해가세요? 예. 자, 그렇게 점검하시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19번. 다음 중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거 1번 토지를 유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그러면 원칙이 뭘로 가? 잔금 주고받은 날이죠.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맞죠? 다음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그랬죠.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그 새롭게 취득이 아니야. 옛날부터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 받은 날이 아니라 환지 전 되돌려받기 전 원래 토지의 뭐 취득일 그걸 뭐라 그래요? 환지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다 취득일. 틀렸죠? 그럼 3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 먼저 했어요.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등기 먼저 됐으면 등기한 날 취득이다. 등기 접수일. 그죠? 다음 4번 경매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경매도 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으면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죠. 그날이 뭐야?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그래서 매각대 조건에 따라 경매 대금을 법원에 보한 날, 완납한 날이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건물 다 지었으면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보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받았으면 임시사용 승인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네 번째 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하면 무허가죠. 이런 경우는 뭘로 간다? 사실상 사용일.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